스타트. 그 남자의 손이 처음 제 손등을 감쌌을 때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카페 창가 자리였습니다. 11월에 찬 빗소리가 유리창을 두드리고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식어가는 아메리카노 2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강태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얹었을 뿐입니다. 크고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50을 바라보는 남자의 손이었지만 그 온기는 제가 20년 동안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낮고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괜찮지 않았습니다. 전혀.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손 위에 제 손을 포개고 나서야 처음으로 괜찮아질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제 이야기의 시작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는 끝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현지입니다. 올해 48입니다. 결혼한 지 꼭 20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아들 재원이는 올봄 지방대학에 입학해 기숙사에 들어갔고 딸 서아는 이미 3년 전에 독립을 했습니다. 넓어진 집이 처음에는 자유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는 곧 고요가 되었고 고요는 어느 순간부터 공허가 되었습니다. 남편 성민은 중견 제조업체의 영업부장이었습니다. 5년 전 부장 승진을 한 뒤부터 그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양복이 고급스러워졌고 머리 스타일이 젊어졌으며 귀가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습니다. 부장이 되면 그럴 수 있다고. 책임이 늘었으니 회식도 늘었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올 초부터 이상했습니다. 주세 번, 많으면 4번씩 팀장 회식이라는 이름으로 새벽 1, 2시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술 냄새 없이. 술을 마시고 왔다는 남자에게서 어째서 낯선 여자 향수 냄새가 나는지 저는 모른 척했습니다. 오래 모른 척했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그랬습니다. 세월은 때로 사람을 지혜롭게 만들기도 하지만 때로는 눈을 감는 법을 가르치기도 하더군요. 어느 봄밤이었습니다. 잠결에 남편의 와이셔츠 깃을 집어 세탁기에 넣으려다 멈췄습니다. 깃 안쪽에 아주 연하게 붉은기가 도는 무언가가 묻어 있었습니다. 립스틱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손톱으로 긁어봤습니다. 그리고 세탁기에 넣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지 않은 것처럼.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잠을 못 이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언제부터 모른 척하는 것이 익숙해졌을까?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을 놓치지 않고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신 그곳에 따뜻한 행운이 머물길 바랍니다. 의심은 한번 싹 트면 막을 수가 없더군요. 그날 이후 저는 작은 것들을 눈여겨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욕실에 두고 나온 휴대폰, 갑자기 꺼둔 위치 공유 앱, 카드 명세서에 모르는 음식점 이름들, 그리고 결정적인 날이 왔습니다. 여름 초입의 토요일이었습니다. 남편 성민은 아침 일찍 골프를 간다며 나갔고 저는 오후에 친정어머니 댁을 방문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버스를 탈까 하다가 차가 필요해서 남편 차 키를 들고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조수석 선바이저를 내리는 순간 무언가가 톡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머리핀이었습니다.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저는 잠시 그 머리핀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글로브 박스를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여성용 향수 미니어처 하나가 굴러 있었습니다. 제가 쓰는 향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운전석 사이드 포켓. 거기서 낡은 스마트폰이 하나 나왔습니다. 보조폰이었습니다. 잠금도 걸려 있지 않았습니다. 화면을 켜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카카오톡이 열렸습니다. 상단 대화창 하나. 유나. 저는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직감했습니다. 아, 이 사람이구나. 메시지 목록이 펼쳐졌습니다. 눈이 화면 위를 달렸습니다. 오늘 너무 보고 싶었어. 어제 꿈에도 나왔잖아. 다음 주 수요일
우리 자주 가는 데로 가자. 와이프한테 들키면 어떡해? 걱정되지 않아? 걱정 마. 그 사람은 절대 몰라. 절대 몰라. 저는 그 문장 위에 시선이 멈췄습니다. 그 사람. 저를 그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20년을 같이 산 아내를. 그냥 그 사람.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대신 손이 매우 차갑게 식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스마트폰 화면을 캡처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하나 날짜가 찍힌 것들을 전부, 머리핀도 사진을 찍었습니다. 향수도, 차 번호판도, 그리고 다시 제자리에 돌려놓았습니다. 그날 저는 친정 어머니 댁에 가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냉수 한 잔을 마시고 식탁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울고 싶지 않았습니다. 무너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걸 끝낼 거야. 제대로.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 그를 처음 만난 건 한 달 뒤였습니다. 성민의 회사에서 패밀리데이라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가족들을 초청해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대접하고 사업부별로 작은 발표를 하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가고 싶지 않았지만 가지 않으면 이상하게 보일까봐 마지못해 따라갔습니다. 행사장 한쪽 구석, 기둥 옆에 홀로 서 있는 남자가 보였습니다. 키가 큰 남자였습니다. 짙은 남색 재킷에 단정한 차림이었지만 표정은 어디 먼 데를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혼자였습니다. 배우자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날 유나는 급한 거래처 미팅이 생겼다며 행사에 오지 않았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로비에서 음료를 받다가 그 남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혹시 성민 씨 배우자분이세요? 목소리가 낮고 단단했습니다. 네, 맞아요. 그쪽은 강태입니다. 유나 씨 남편이에요. 그 순간 저는 가슴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유나의 남편. 그러니까 이 사람도. 오늘 부인은 안 오셨어요? 미팅이 생겼다고 하더군요. 요즘 그런 날이 많아서요. 그의 말 끝에 아주 짧은 침묵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침묵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우리는 그날 행사장 구석 테이블에 앉아 1시간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형식적인 대화였습니다. 어디 사냐, 아이는 있냐, 그런 것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목소리가 낮아졌고 시선이 깊어졌습니다. 강태 씨는 유나가 2달 전부터 귀가 시간이 늦어졌다고 했습니다. 설명이 안 되는 명품 시계가 생겼다고, 카드 명세서에 모르는 호텔 식당 이름이 찍혔다고. 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저도 비슷해요.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눈을 보며 알았습니다. 이 사람도 같은 상처를 안고 여기 왔구나. 증거와 감정 사이. 그 뒤로 우리는 한 달에 2~3번 회사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순전히 정보 교환이었습니다. 강태 씨는 유나의 카드 사용 내역을 정리해 왔고 저는 성민의 카카오톡 캡처본을 가져갔습니다. 날짜를 맞춰보면 2사람의 동선이 정확하게 겹쳤습니다. 강태 씨는 꼼꼼한 사람이었습니다. 엑셀 파일로 날짜, 장소, 금액, 시간대를 정리해 왔습니다. 저는 그걸 보며 내심 놀랐습니다. 이 사람도 나처럼 냉정하게 준비하고 있구나. 회사 내부에서 알아봤더니 강태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성민 씨가 법인카드로 룸살롱 결제를 한 게 있더군요. 업무 추진비 명목으로. 그게 몇 번이나 돼요? 6번. 유나가 함께 있었을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파일에 적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2시간쯤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그러다 강태 씨가 문득 손을 멈추더니 저를 바라봤습니다. 현지 씨, 네, 무섭지 않으세요?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무섭죠. 근데 더 무서운 건 이걸 모른 척하고 계속 사는 거예요. 강태 씨는 오래 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그 손이 제 손 위로 내려왔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의 온기가 손등에서 손목으로
손목에서 팔로 번져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그 손을 치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도 모르게 손가락을 조금 움직여 그의 손 위에 얹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말이 없었습니다.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잠시 뒤 강태 씨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현지 씨는 어떻게 이걸 20년 동안이나 버텼어요? 그 말이었습니다. 그 말이 제 안에 오래 참아온 것들을 건드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강태 씨는 손수건을 꺼내 조용히 건넸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날 헤어지기 전 카페 입구에서 강태 씨가 먼저 문을 열어줬습니다. 제가 나서는데 우산이 없다는 걸 알고 자신의 우산을 씌워줬습니다. 그리고 저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잘 들어가요. 강태 씨도요. 저는 고개를 들었고 우리의 시선이 너무 가까운 거리에서 마주쳤습니다. 빗소리가 세졌습니다. 그의 손이 제 볼에 살짝 닿았습니다. 아주 짧게. 그리고 그는 물러섰습니다. 저는 우산을 들고 걸어가면서 가슴이 너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48배 가슴이 이렇게 뛸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우리는 처음으로 입을 맞췄습니다. 약속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날도 카페에서 자료를 정리하다가 강태 씨가 뭔가 말하려다가 멈추는 것을 보고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왜요? 그냥 현지 씨 옆에 있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가라앉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이 사람 옆에 있으면 이상하게 숨이 쉬어졌습니다. 가까워진 건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의 눈이 내려오는 게 보였습니다. 저도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조용하게 입술이 닿았습니다. 짧은 입맞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많은 것이 있었습니다. 오래 참아온 것들, 오래 받지 못했던 것들, 그것이 화근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강태 씨와 자주 카페에서 만나는 것을 누군가 봤던 것입니다. 아니, 정확하게는 유나가 강태 씨의 핸드폰에서 제 번호를 발견했습니다. 삭제한다고 했지만 지워지지 않은 카카오톡 메시지 흔적. 그날 밤 늦게 성민이 술 한 잔 걸치고 들어오더니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현지, 나 할 말 있어. 저는 설거지를 하다 돌아봤습니다. 들어봐. 내가 요즘 남자를 만나고 다닌다며. 가슴이 서늘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유나 남편이랑 카페에서 만나고 연락하고 다닌다고. 그게 말이 돼? 그게 뭐가 문제야? 문제가 뭐냐고? 남의 남편이랑 몰래 만나고 다니면서 저는 숨을 가다듬었습니다. 냉정하게. 당신이 그 말을 나한테 할 자격이 있어? 성민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이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쨌든 소문이 이미 났어. 내 직장 동료들한테까지. 이러면 나도 가만 안 있어. 다음 날 저는 강태 씨에게 연락했습니다. 유나 씨가 SNS에 올렸어요. 우리 사진이요. 카페 유리창 너머로 찍은 것 같아요. 제 이름은 없지만 내용이. 강태 씨도 그날 거래처 대표에게 연락이 왔다고 했습니다. 댁의 부인이 다른 유부녀의 남편과 만나고 있다는 내용의 문자가 왔다고. 유나와 성민이 먼저 선제 공격을 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흔들어라. 그러면 저들이 알아서 무너진다. 저는 강태 씨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소문에 흔들리면 저들이 이겨요. 우리가 먼저 행동하면 저들은 피해자가 되고 우리가 가해자가 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요. 얼마나요? 딱 한 달.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20년의 인내가 저를 이 정도는 기다릴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 한 달 동안 우리는 더욱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소문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척 조용히 있었습니다. 성민은 제가 쫄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유나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착각이었습니다. 소문이 퍼지고 열흘쯤 지난 밤이었습니다. 강태 씨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지금 괜찮으세요? 저는 괜찮지 않았습니다.
지인 몇 명에게서 무슨 일 있냐는 연락이 왔고 성민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으며 혼자 있는 집이 그날따라 유독 넓고 썰렁했습니다. 아니요, 솔직히. 잠시 뒤 답장이 왔습니다. 나올 수 있어요? 집 앞으로 갈게요. 강태 씨는 정말 왔습니다. 늦은 밤 10시가 넘어 아파트 앞 편의점 앞에 차를 세우고 저는 패딩 하나 걸치고 내려갔습니다. 배고프지 않으세요? 처음 한 말이 그것이었습니다. 우리는 24시간 국밥집에 갔습니다. 뜨거운 설렁탕 2그릇을 앞에 놓고 별말 없이 먹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이상하게 위로가 됐습니다. 식당을 나와 주차장 가는 길 강태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엔 달랐습니다. 처음 카페에서 위로처럼 얹었던 손이 아니라 10손가락을 모두 끼워 꼭 잡는 손이었습니다. 현지 씨, 네. 우리 이거 끝나고 나서도 계속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걸음을 멈추고 그를 올려다봤습니다. 가로등 아래 그의 얼굴이 반쯤 그늘에 가려 있었습니다. 이거 끝나기 전에도 보고 싶어요. 강태 씨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웃으면 눈가에 주름이 졌습니다. 저는 그 주름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가 몸을 기울였습니다. 저도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이번 입맞춤은 조용하고 천천히 오래 이어졌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그의 차 안에서 오래 이야기했습니다. 서로의 지난 이야기들을, 숨겨온 것들을, 지쳐온 것들을 꺼내 놓았습니다. 강태 씨는 유나와 결혼 전부터 일에만 매달렸다고 했습니다. 외롭게 만들어서 미안하다고, 그래도 이렇게까지 배신당할 줄은 몰랐다고. 저도 말했습니다. 성민을 위해 경력을 접은 것, 아이들 뒷바라지에 나를 잃어버린 것, 그러면서도 내가 잘하고 있다고 믿었던 것. 근데 이제 알아요. 저는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었다고. 그 사람이 잘못한 거라고. 강태 씨가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맞아요. 차창 밖으로 초겨울 밤바람이 불었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오래 따뜻했습니다. 상처를 감추지 않아도 되는 사람. 나이 든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그런 사람과 함께하는 밤은 젊은 날의 설렘과는 달랐습니다. 더 깊고 더 단단하고 더 진했습니다. 완벽한 준비. 그로부터 3주 뒤 우리는 만반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강태 씨가 선임한 이혼 전문 변호사가 자료를 검토한 뒤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준비한 것들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째,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본. 날짜 순으로 정리한 총 47개 파일. 성민이 유나에게 보낸 메시지, 유나가 성민에게 보낸 메시지, 만남 장소와 시간이 명시된 것들. 둘째, 법인카드 사용 내역. 성민이 업무 추진비 명목으로 사용한 카드 내역 중 호텔 레스토랑, 숙박, 고급 식당 6건, 회사 감사실에 제출 가능한 수준. 셋째, 강태 씨가 사설 탐정을 통해 확보한 사진 파일. 두 사람이 함께 호텔로 들어가는 장면. 날짜와 시간이 찍혀 있었습니다. 넷째, 유나명의 통장으로 성민이 이체한 금액. 총 12차례, 합계 700만 원. 이름 없이 식사 경조사로 적혀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법인카드 유용권은 회사 측에 알리면 징계해고 사유가 됩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태 씨가 영상 편집 전문가에게 의뢰해 모든 자료를 타임라인 순으로 정리한 영상 파일도 만들었습니다. 8분 분량. 군더더기 없이 사실만. 언제요? 강태 씨가 물었습니다. 성민 부장 승진 축하 자리요. 2주 뒤에 회사 행사가 있어요. 가족들도 오고 임원들도 와요. 강태 씨가 천천히 웃었습니다. 완벽하네요. 그날이 왔습니다. 12월 초 토요일 오후 3시 성민의 부장 승진 사내 축하 행사장. 회의실을 빌린 자리였고 회사 임원색과 팀원들 그리고 각자의 배우자들까지 총 20여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성민의 부모님도 멀리서 올라오셨습니다. 성민은 제가 오자
조금 놀란 눈치였습니다. 당연히 올 것이라 생각했겠지만 최근 분위기가 좋지 않았으니까요. 유나도 있었습니다. 강태 씨 옆에 단정히 앉아 있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녀의 눈에 경계심이 스쳤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게 웃었습니다.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팀장이 짧은 축사를 했고 임원 한 명이 격려 말씀을 했습니다. 케이크가 나왔고 박수가 났습니다. 성민이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감사의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 동료, 어려울 때 버텨준 사람들. 저는 그 순간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모두가 저를 봤습니다. 오늘 좋은 자리에 저도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성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러나 거절할 수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미리 준비해간 작은 무선 연결 장치를 회의실 빔 프로젝터에 연결했습니다. 강태 씨가 자리에서 조용히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제 남편 성민 씨, 오늘 부장 승진 정말 축하해요. 저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20년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죠. 근데 오늘 그 20년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함께 계신 분들께 공유하고 싶어서요.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호텔 입구 CCTV 사진. 날짜 2024년 3월 14일. 성민과 유나가 나란히 걸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 날짜별로 정리된 선명하게 읽히는 문장들. 법인카드 결제 내역. 이름과 금액과 장소. 그리고 계좌이체 내역. 행사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완전히. 숨소리도 들리지 않을 만큼 성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유나가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그때 강태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앉아요. 딱 두 글자였습니다. 낮고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유나가 앉았습니다. 영상은 8분 동안 재생됐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임원 한 명이 테이블 위 생수병을 집어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영상이 끝나고 저는 마이크를 내려놓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축하 자리에 죄송했습니다. 저는 가방을 들고 행사장을 나왔습니다. 강태 씨가 뒤따라 나왔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 복도에서 우리는 잠시 마주봤습니다. 강태 씨가 먼저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그리고 강태 씨가 말했습니다. 밥 먹으러 갈까요? 새로운 시작. 이후의 일은 빠르게 정리됐습니다. 성민은 회사 감사에서 법인카드 유용이 밝혀져 2달 뒤 징계 해고됐습니다. 유나는 행사 다음 주에 자진 퇴사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SNS에서 각자 억울함을 주장했지만 증거 앞에서 목소리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강태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6달이 걸렸습니다. 이혼이 마무리되던 날 강태 씨는 제가 좋아하는 작은 일식집을 예약해 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장미 한 송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왜 한 송이예요? 제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한 송이면 충분하니까요. 저는 의자를 당겨 앉으며 그를 마주봤습니다. 창밖으로 여름 저녁 햇살이 길게 드리웠습니다. 50을 바라보는 우리의 새 출발이었습니다. 요란하지 않게, 화려하지 않게. 하지만 어떤 젊은 날의 시작보다 단단하게. 저는 생각했습니다. 사랑이 늦을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이제 압니다. 하지만 늦은 사랑이 얕은 사랑은 아니라는 것도 압니다. 오히려 더 깊고, 더 조용하고, 더 오래가는 것이 늦게 시작하는 사랑이라는 것을. 강태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10손가락을 끼워 꼭. 저는 그 손을 오랜 동안 놓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오랜 동안 계속. 끝. 오늘 사연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곧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복 많이 받으세요.